안녕하세요. 다른 집들은 아이 낳고 키우게 되면 살던 집도 더 큰 곳으로 옮기려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모으고 한다는데 저도 원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도 열심히 직장에 다닌 거고요. 근데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들어오던 날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번에도 시부모님은 신우 이야기를 하셨고 더 늦기 전에 시집 보내야 하지 않겠냐며 콩 한쪽도 반으로 나눠 먹는 게 가족이라고 하시길래 콩 한쪽 이야기 듣자마자 속에서 천불이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터쳐버릴 거였으면 그냥 결혼식 날 시원하게 터치고 그때 멈췄어야 했나 싶네요. 얼마 전에도 결혼한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니 저보고 잘 살고 있냐며 자기 결혼식 일 때문에 제 생각이 났다면서 이걸 멈춰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라 하더군요. 저는 그때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결혼식에 가보질 못해서 상황을 전혀 몰랐거든요. 친구네 신우가 결혼식 축가를 불러줬는데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펑펑 울었다면서 그 우는 모습에 시어머님도 울기 시작하시고 아버님까지 울었다고 자꾸 그 모습이 떠올라서 기분이 찜찜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결혼식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저희 대학교 동기들이 모여서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었는데 이미 약속까지 하고 연습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시어머님이 축가는 가족이 해주는 게 더 뜻깊다며 그걸 취소해버리셨어요. 워낙 완강하게 나오셔서 가족 중에 엄청 대단한 가수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가 바이올린을 배웠다고 연주를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어느 정도 괜찮게 연주하는 줄 알고 있다가 결혼식 당일날 신우가 드레스를 차려입고 나오더니 거기서 아주 콘서트를 하더군요. 게다가 연주 실력도 형편없어서 그 소리에 아이들은 귀를 막고 울기도 하고 그걸 10분 가까이 중간에 틀리면 멈췄다가 다시 하고 연주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희 옆에 서서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시어머님은 옆에서 박수치고 계셨고요. 그날 그 일이 친구들에게 다 알려지면서 제 주변 결혼 준비 중인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친구가 불안하다 걱정된다 하면서 혼인신고를 늦게 해야 하나 고민하길래 그때는 그냥 남편만 믿고 지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 나중에 아이 낳고 출생신고랑 혼인신고를 같이 해도 괜찮겠다 싶었네요. 신우가 첫째라 그런지 아니면 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부모님들이 엄청 아끼고 챙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신우가 평범하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면 그런 걱정도 하지 않으셨겠죠. 제가 결혼하기 얼마 전에 신우가 이혼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 결혼도 조금 미뤄지기도 했었고요. 그냥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저는 올해 34살이고 남편은 36살, 신우는 39살입니다. 신우는 34살에 결혼했다가 2년 정도 살다 이혼했다고 들었고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하던데 명절날 언뜻 듣기로는 신우네 시댁 사람들과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았어요. 결혼 후 분가해서 지낸 게 아니라 합가해서 지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저희 시어머님은 한숨을 쉬시며 그때 무슨 수를 써서든 분가시켰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이 지경이 된 것 같다며 자책하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 전까지도 신우랑 시어머니를 만나면 예전 시댁 사람들 욕을 그렇게나 심하게 하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지난 일인데 저렇게 욕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알 것 같더군요. 아마 저도 다음 명절부터는 신우랑 비슷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한 이유도 이젠 알 것 같았습니다. 결혼은 남편하고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랑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들이었고요. 처음 남편을 만난 것도 직장이었고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다니던 직장이 벤처 건물에 있던 곳이어서 제가 다니는 회사랑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같은 층 바로 옆에 있었어요. 사장님들끼리도 서로 친한 것 같았고 그래서 회식 자리도 함께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오며 가며 얼굴도 익히고 미혼인 직원이 저랑 남편뿐이어서 그런지 퇴근길에 몇 번 같이 다니다 보니 친해지기도 하고 이야기해보니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때부터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기는 엄청 성실했거든요. 좋게 말하면 성실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고지식합니다.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서 당연히 그쪽 회사에서 엄청 칭찬받고 있었고요. 저도 직장을 여러 곳 옮겨 다니면서 남자 직원들을 많이 봤던 터라 유별나게 성실하다는 느낌은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수작을 부리거나 하질 않았고요. 다른 곳에서 일했을 땐 유부남 직원에게 데이트하자는 소리도 들어보고 회식 자리에서 정말 못 볼 꼴도 많이 봤던 터라 그런 고지식한 모습이 신뢰가 갔습니다. 나중에는 듬직하게 보이기까지 했고요.
그러다가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을 때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1년 연애하다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 정도면 함께 살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고요. 서로 직장 위치도 같아서 퇴근하고 괜찮은 동네를 직접 가보기도 했어요.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던 상황이라 최대한 발품을 팔아서 좋은 곳을 찾으려 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희 집도 생활이 여유로운 편이 아니었고 남편도 집에서 막내고 저도 막내라 그런지 결혼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신혼집으로 생각한 예산이 저희가 모은 돈에 은행 대출을 받고 2억 선에서 전셋집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2억짜리 전세가 엄청 애매하더라고요. 주말엔 거의 부동산만 돌아보고 다녔고요. 서울에 신혼집 구하기는 아예 불가능해서 수도권 안에서 찾아봤었습니다. 3달 넘게 발품을 팔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도 정말 많이 다녀봤었고요. 확실히 발품을 팔면 좋은 곳을 얻긴 하더라고요. 다른 집들하고 비교도 되고 저 스스로 부동산 시세도 잡히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가 2층에 있는 빌라가 괜찮은 가격에 나왔다고 연락이 왔길래 전화 끊자마자 반차까지 써서 서둘러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땐 정말 신혼집 구하려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걸 콩 한쪽하고 비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 제 심정이 오죽했겠나요. 정작 당사자인 신우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신우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지내고 있었고 가끔 시댁에 가면 신우랑 음식도 해먹으며 나름 괜찮은 관계였는데 근데 신우 나이가 39살이 되니 시어머님도 걱정이 많으셨는지 저에게 연락하셔서는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냐면서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 남자들은 유부남 아니면 신우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서 제가 소개해주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러다 어느 날 신우가 선자리에 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도 내심 서로 잘 되었으면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께 연락이 오더니 신우가 애인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신우가 취직 준비를 하다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원을 다녔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남자랑 연애하게 되었다더군요. 그 사람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니 공무원이 맞을 것 같다고 시어머님은 그때부터 공무원 사이라고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공무원이든 아니든 신우가 결혼할 수 있다니 무조건 다행이라 생각했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 남자 나이는 42살이라고 했고요. 한번 다녀온 남자인가 싶었는데 결혼한 적도 없고 딸린 애들도 없고 그냥 노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런 걸 바로 전화위복이라 한다고. 신우 전 남편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혼 잘했다고 더 좋은 남자 만났으니 조상님이 도왔다며 어머님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임신하게 되었고요. 그땐 정말 저희 시댁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겹경사도 이런 겹경사가 없다면서 이제야 집안에 운이 들어오는 거라고 하셨죠. 그땐 저도 시어머님과 함께 좋아했었고요. 태어날 아이가 복덩이가 맞는 것 같아서 저희 아이 태명도 복덩이라 불렀으니까요. 태어날 복덩이를 위해서 천천히 아가방도 꾸며놓고 집에서 아이랑 함께 지낼 생각을 하며 엄마가 될 생각에 부푼 기대를 안고 지냈었는데 그 기대감이 작년 여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당당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신우가 결혼해서 살 집이 필요한데 보태줄 수 없냐고 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신우에게 해줄 생각은 하고 있기도 했고 남편과도 이야기했던 게 있어서 1,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서 도와줄 생각이었지만 저희 사정에 1,000만 원이면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이었고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면 시어머님이 엄청나게 좋아하시거나 너무 많다고 걱정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님 반응은 예상 밖이었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1,000만 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머님은 듣자마자 그걸로 집을 어찌 구하냐며 한숨부터 쉬셨으니까요. 그 순간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 같아서 저도 얼굴이 굳어버렸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희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살고 있는 집은 얼마짜리냐고 이 정도 집은 얼마면 구하냐며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전세금 1억 8천 넣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자 어머님이 기겁하며 놀라시더니 무슨 이런 조그만 집에 전세금으로 그렇게나 넣었냐고 하시는 겁니다. 시댁 근처에는 이보다 더 큰 집들도 그 정도까지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순간 혈압이 확 오르더군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곳은 지방이고 저희는 직장 때문에 내려가 지낼 수도 없는데 결혼하고 4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저러시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네요.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그때 나왔고요. 신우는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혼자 늙어가고 있다면서
자꾸 1억 8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듣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 돈이 다 저희 돈도 아니고 은행에서 전세 대출 받아서 넣은 돈이라고 했죠. 이런 상황을 결혼 전에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도 이제 와서 저러시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만삭인 제 앞에서 1시간 내내 한숨만 쉬다가 가셨고요. 남편이 퇴근해서 오자마자 제가 붙잡아 놓고 어머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내가 그런 한숨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더니 자기가 나중에 잘 말씀드려보겠다고, 신우가 올해 39살이 되어서 마흔이 코앞이라 더 그러시는 것 같으니 저보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남편이 혼자 시댁에 다녀왔었고요. 저에게는 분명 잘 말씀드리고 왔다고 했었는데 얼마 뒤 시어머니께 연락이 오더니 저에게 집으로 옮겨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하고 잘 찾아보면 더 좋은 가격의 집이 있지 않겠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둘러둘러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살던 집을 줄이라는 거였어요. 집을 줄여서 결혼자금으로 보태달라고 하셨네요. 그 소리까지 들으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싫다고 했어요. 뭉구적거리면서 대답하다가는 살던 집도 빼앗길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자 어머님은 말투가 확 바뀌시더니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이 먹어가는 신우가 불쌍하지도 않냐며 가족이 맞긴 맞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땐 이판사판이라 그냥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신우의 힘든 사정은 알겠지만 저희도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라고, 게다가 얼마 뒤면 아이도 태어나는데 집을 줄여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은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내가 참 똑똑한 며느리를 얻은 것 같다고 하시며 곧바로 끊어버리시더군요. 그날 밤 남편에게도 정확하게 이야기해줬어요. 집을 줄일 생각도 없고 다시는 우리 사는 집을 나눈다 어쩐다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힘든 대로 결혼해서 살아야지. 우린 무슨 돈보따리 위해서 결혼했냐고,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한 푼 받은 것도 없는데 신우가 낸 축의금만큼만 해주겠다고 1,000만 원 해주겠다는 일도 없던 일로 하기로 그 자리에서 딱 잘라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좀 확실하게 알겠다고 해주면 저도 안심했을 텐데 뭔가 걱정하는 얼굴이어서 제가 더 독하게 잘라 이야기했고요. 그들여도 남편이 신우 걱정만 하면 제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다른 집 부부들은 아이 낳으면 큰 집으로 옮길 생각부터 하는데 우리는 살던 집을 줄여가냐고, 여기서 더 줄여가면 무슨 원룸에서 아이 키울 거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잠잠한 듯 싶었네요. 시어머니께 연락도 없고 남편도 더는 신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잘 넘어갔나 생각하고 출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아이 생각만 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출산까지 잘 마쳤고요. 친정 부모님이 산후조리원 등록해준다고 하셔서 출산 후 바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돈이 아깝기도 했지만 일부러 더 들어갔어요. 시어머님이 찾아오셔서 신우 이야기 하실까봐 뭐가 되었든 일단 버티기만 하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산후조리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전날 남편이 갑자기 연락 와서는 친정집으로 가 있으면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아이 오기 전에 집안 정리도 좀 하고 안녕하세요. 더 깨끗하게 준비해야겠다면서 일단 친정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친정으로 왔고요. 친정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고지식한 남편이 갑자기 융통성 있게 저러는 것도 이상했고 그 조그만 집에 무슨 정리할 것들이 많다고 그러는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 마치고 곧바로 저희 집으로 가봤습니다. 대체 얼마나 늘어났길래 남편이 저러는지 직접 보려고 했어요. 빌라 앞에 도착해서 2층까지 올라가는데 웬일인지 저희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신발장에 모르는 신발도 놓여 있었고요. 집안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불안한 마음에 뛰어 올라갔어요. 그렇게 집 안에 들어간 순간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랑 집 보러 온 부부가 있었고요. 방에서는 저희 시어머님이 웃으며 나오시더군요.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신 것 같았고요. 저는 곧바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우리 집을 보고 있냐고 물어보자 전세 뺀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급하게 알아보고 있는 건데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시어머님에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대체 왜 이러시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아들 명의로 계약한 집이라면서 누이가 공경에 빠지면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어쩜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서 저에게 구박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공경은 누가 공경에 빠졌냐고,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결혼하면 되는 거지. 살고 있는 집을 줄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손주가 태어난 건 아시냐고 했어요.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근처에 괜찮은 가격의 전셋집을 찾게 돼서 옮기려 했었다고. 나중에 산후조리 마치면 이야기하려 했는데 집주인하고 연락하자마자 집 보러 바로 올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사람들이 바로 왔겠냐고, 왜 이 집이 인기가 많았겠냐고 했습니다. 조건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곳이니 사람들이 저리 찾아오는 거지. 그리고 나 없을 때 그런 결정을 해야 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고 신우 재혼은 알아서 하게 두자고 마지막으로 잘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아무 대답도 없더군요. 다음날 그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남편이 연락한 적 없었다고 했고 취소한다 그런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하길래 그때 저도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맥 빠지는 건 신우 때문에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신우에게 어떤 연락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직접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표정이 굳어지셨고 방에 있던 신우도 불만 섞인 얼굴로 나오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꺼내 전달해드렸고 어머님 말씀대로 집은 더 작은 곳으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대신 옮겨갈 그 집에 남편이 머물 공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서류도 그 옆에 같이 놨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전달해 주시라고 집 정리 끝나면 이혼도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며 요즘 며느리들은 아주 시부모 우습게 본다고 이혼 서류 흔들며 협박하면 누가 속을 줄 아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물었습니다. 신우 이혼하기로 했을 때 어땠냐고. 협박할 생각으로 이혼 서류 썼냐고 물었죠. 신우는 아무 대답도 없더군요. 그날 밤 남편이 친정집에 찾아와서는 저보고 잘못했다고 신우 결혼은 앞으로 신경 안 쓰겠다고 했지만 그런 남편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었네요. 신뢰가 깨졌다고 했습니다. 출산한 아내 몰래 집을 팔아버리는 남자랑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겠냐고 같이 못 살겠다고 했네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옆에서 말리시던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이 몰래 집을 팔아버리려 했다고 말씀드리자 저보고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시더군요. 부모님도 저처럼 충격받으신 듯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시댁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나와야죠. 그래서 얼마 전 갈라섰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 조정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시댁 쪽에서 어떤 연락도 없었거든요. 끝까지 협박이라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더 독하게 갈라섰고 위자료는 1,0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신우 결혼하면 주려고 했던 축의금 액수랑 비슷해서 놀랬네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요. 그 집에다가 제 아이를 어찌 맡기겠나요? 앞으로는 제 욕도 많이 할 텐데요. 그대로 신우 결혼식 이야기가 전혀 없길래 나중에 들어보니 신우가 만나던 그 남자랑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해서 돌아온 자식들과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지내시겠죠. 이제 그쪽 사람들은 그냥 잊고 지내려고 합니다. 나중에 손주 소리하며 와도 만날 생각 없네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콩 한쪽과 신혼집을 갔다고 생각하더니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네요. 마음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는 다 잊고 더 좋은 날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